제 녹화 방송이 좀 있어서 지금 중간에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래 얘기를 했다가 멈췄는데, 가래는 삼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래를 삼키시면 가래 그 자체가 이 기도를 막아서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네, 그 오래 묵혀뒀다가 정말 중증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네, 중증으로 가면 정말 여러모로 본인 고생도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따르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애국자고 더 어찌 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네, 어,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산의학 2호로 59쪽에 보면 이제 생들기름 나오는데요. 이것도 10% 행사하네요. 근데 생들기름은 지금 210ml로, 이제 아까 그 호두 기름은 약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음식 만들 때 쓰는 건데, 210ml 정도 되는 생들기름은 정말 양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사놓으시고 쓰시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방앗간에 가면 여러분 뭐 한 200g 남짓 되는데 뭐 한 3, 4만 원 하죠.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그닥 비싸다고, 지금 방앗간에 있는 들기름을 보면 색깔이 아주 투명하고, 또 중요한 거는 생들기를 볶지 않고 딱 한번 착즙기로 쫙 눌러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요. 그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투명한 통에 들어서 아주 색깔이 좀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진하다 싶으면 그건 볶은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생들기름은 색깔이 이제 뭐 어떻게 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설계된 그 밀폐 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지만 90여일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네. 이제 굉장히 들기름은 용기가 중요하죠. 네. 담는 그릇이 중요하더라고요. 인산 선생님 말씀대로 들기름 찰밥을 지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함유된 영양소가 굉장히 많고요. 들기름 찰밥이라고 하게 되면 왜 우리 그 수련회 이렇게 가는 아침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받는 그 조그마한 도시락 보면 전부 찰밥이지요. 그 찰밥을 이제 이 인삼과 생들기름으로 만들어서 지어 잡수시다 보면 그야말로 정말 건강이 좋다라는 게 유일하게 들기름 찰밥이 법제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또 커피 좋아하시는 친구들 많으시죠. 지금 이제 2월 호에 69쪽에 보면 주겸 커피 나와 있는데요.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틱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가 몸에 좋은가, 아니면은 몸에 나쁜가, 뭐 프림은 어떤가, 또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림을 넣지 않은 아주 건강한 믹스커피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순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효정 카페에는 원두, 콜롬비아 아라비카 원두, 그거를 이제 고급 원두하고 죽염하고를 잘 배합해서 만든 게 100개의 굉장히 저렴한데, 100개를 구입할 때는 10개를 더 주신답니다. 110개. 네. 110개에 4만 원이면요. 다른 맥스 땡땡 그런 그 스틱커피 있잖아요. 믹스 커피보다 네, 가격이 괜찮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 여긴 유기농 설탕 사용하고 식물성 크림, 네,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 원두, 구해주겸, 유기농 설탕, 식물성 크림.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커피도 괜찮고요, 김도 괜찮죠, 천마차도 푸짐하죠. 네.
제가 커피 마셔본 바로는 이제 죽염을 커피에다가 이렇게 타면은 약간 오묘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삼과 된장하고 죽염하고를 조합하면은 정말 된장국이 추어탕이 되듯이. 근데 이 커피는 죽염 커피는 뭐 죽염 커피를 마시면 좋은데 죽염만 있고 나 죽염 커피를 따로 사기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내지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마시는 커피에 죽염을 넣어서 잡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죽염 커피가 되거든요. 그럼 왜 선생님 커피에도 죽염을 넣어야 돼요? 커피는 항산화제인데 거기에다 죽염까지 넣으면은 항산화제 플러스 항산화제인가? 뭐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커피가 항산화제이긴 한데 그 믹스 커피라는 것은 이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 원두라고 하는 그 항산화 성분 좋은 항산화 성분만 가진 그 원두 커피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뭔가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에 들어가서 독성분이 이렇게 돼서 뭐 쌓여져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걸 해독하는 의미로 해독 성분, 예, 그러니까 이제 공해독, 해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죽염을 넣고 그래서 마시는, 네, 그게 의미입니다. 네. 굳이 너무 죽염을 정말 좀 여기저기 다 넣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지금 공해가 너무 많잖아요. 종교계까지 그 사른 공해까지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뭐 패러다임 공해까지, 네, 이 일반 미세먼지 공해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해를 해독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독해야 되겠죠. 모든 게 다 공해라면 모든 부분에 다 죽염을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에서는 모든 식자재만이라도 음식 입에 넣는 것만이라도 죽염을 넣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네랄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죽염을 넣어달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겠죠. 네. 안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 모든 생산품이나 식료품이 다, 네, 유럽인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유럽인들은 그렇게 거세게 운동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식료품이나 모든 것에 이제 죽염을 넣는 게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네, 해독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미네랄을 보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원래 120년 전부터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인산의학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또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좀 더 어찌 보면 좀 120년 전보다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특허권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죽염이 많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죽염 제품이 인상가가 너무 비싸고 뭐 어떤 죽염은 그냥 뭐 죽염 해놨는데 몇천 원 단위로 인상가 죽염 옆에 떡하니 있더라고. 그거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인사 선생님이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창시하신 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전쟁이 있었고 또 특허권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특허권을 출원하시지 못하시고 가신 조상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특허권 부분에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인상가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주겸 인상가 오리지널인데 인상가만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닌.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생산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 1회 주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9회 주겸. 네, 9회까지는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다른 주겸 회사에서 9회까지는 좀 만들기 어렵다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50쪽에 보면 콧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구질구질한 얘기를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이게 구질구질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좀 이
몸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진액, 네, 진액이라고 하는 한방용어로 진액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 콧물이고 가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액을 뱉어야 되느냐, 뱉지 말아야 되느냐, 네, 침도 진액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변별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누런 콧물이 맑은 콧물보다 강하다 하고 이제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누런 콧물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이 조금 덜 오염이 됐을 시대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이렇게 하얀 손수건이 이렇게 번호표 학교 명찰하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코를 막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보면 막 노랗게 나오죠. 그런 옛날식의 어떤 누런 콧물은 요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누런 콧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질 않고 이제 뭐 약을 잡순다거나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되는데 그 맑은 점액질의 콧물은 이제 그 알레르기성 콧물, 네. 알레르기성 콧물이라는 거죠. 밖에서 어떤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이제 몸을 보호하는 방어제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결코 옛날 콧물보다 강하지 않다는 건데 이제 저희도 비염이 있어요. 근데 비염이 저는 이제 비염이 오니까 피부 오염이 같이 오더라고요. 네. 알레르기, 아토피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몸소 체험한 건데 그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공해가 점점점 예고 없이 심해지니까 뭐 일기예보라고 예보가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재난방송의 참고사항이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응용해서 그러면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예보를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합병증이 생긴 건데 여기에 보면 음기를 보강해 비염에서 탈출하세요 이렇게 된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어르신들 얘기 중에 음기가 너무 강해. 나는 음기가 강한 곳에는 잘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음기가 너무 강하신 곳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음기가 너무 강한 장소를 대표하는 것이 장례식 혹은 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의 병원.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음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음기가 너무 강한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은 양기와 음기가 아주 잘 밸런스 맞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음기를 보강을 하려면 한의학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러면 양기가 나 오늘 양기 뭐 충전했다. 저분은 정말 양기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양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인 음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강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주 비위생적이지만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노란색 콩물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노란색 콩물까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심한 경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알레르기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알레르기성 맑은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인체의 면역 반응을 겉으로 드러내는 생리 현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온을 높여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접근을 막는 것이고 열이 나는 거죠. 요즘은 열이 나면서 알아가면서 쑥뜸을 산속에서 떠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그 좀 잘못된 스피드 시대가 주류를 이루는, 즉 우리 인산의학에서 한의학적 용어로 이제 하의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모든 건강 관리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 드러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점액을 분비해서 씻어내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체온을 높여서 박테리아와 싸우는, 그건 이제 양기라고 하고, 점액을 분비해서 콧물이 나온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뭐 가래가 나온다거나 하는 게 음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기가 줄어들면서 점액이 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는 그 점액이 사라지면요 양기가 과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양기가 과잉됐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수면 부족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아우 저 사람은 막 기세가 등등해서 살아가, 막 기가 꽉 차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씩씩대고 잘 살아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씩씩하게. 네. 그게 양기의 과잉, 뭐 그걸 대표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코막힘, 재채기 이런 데는 생강이, 네, 또 공자 선생님이 또 적어두신 생강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생강즙을 몇 방울 떨어뜨린 미지근한 물에 코를 막 씻어서, 코도 풀고 코를 이렇게 씻어서 이제 좀 증세를 완화시키기도 한다는 게 신약 본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심장, 폐장, 비장을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제 인상 선생님도 얘기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가글을 하잖아요, 요즘식으로. 가글을 이제 병원에 가도 가글을 줍니다. 약과 함께 그 가글을 꼭 하세요. 식사 때마다 가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의학적 전통적 방식의 가글, 코 가글이라는 거죠, 그죠? 코세척. 네, 코세척도 하고 목 가글도 하면 좋겠죠. 네. 또 선인장 알로에 살구씨는 음기를 강화시켜준다. 음기는 신체를 촉촉하고 서늘하게 만드는데요. 아까 막 씩씩한 기운, 그게 양기면 음기는 서늘하고 촉촉한 그런 기운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음기를 강화하는 식품으로는 선인장과 알로에를 들 수 있는데, 알로에는 여름에 스킨으로 아주 좋죠. 이렇게 막 성이 난 피부, 달아오른 피부 이런 걸 진정시켜주고, 또 속도 진정시켜주고, 화병도 진정시켜주고, 또 화병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귀의 이명도 진정시켜주고, 또 열성 변비, 그죠?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해 계시는 대형 환자를 도로 만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러니까 참의료를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아닌요, 대형 환자를 도리어 만드는 그 대형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열성 변비가 옵니다. 변비 관련이 지나면 생명 위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열이 솟아오르는 질환, 이런 게 알로에가 좋다고 하는데요. 선인장은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좀 위험하다 할 수 있고요. 알로에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를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 제가 알로에 스킨을 한번 만드는 그 동영상 올릴 건데요. 그 알로에 잎을 잘라서 속살을 보면 아주 막 투명하니 젤리 같잖아요. 그래서 그 젤리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자잘하게 썰어서 이제 그 스킨을 만들어서 나중에 알로에 부분은 걸러내고 이렇게 피부에 적용을 하면 정말 증상이 완화되고 열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살구씨, 뭐 비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아닌 살구씨. 보통 어떤 과일이나 생물의 씨앗은 그 씨앗 자체가 독성이지만, 살구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기를 강화할 수 있고, 네, 음기를 강화해서 비염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씨앗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구씨 기름을 짜서 이렇게 살구씨 오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바르면 윤기가 가득하고 기름이 코 속을 적셔주면서 코에도 발라대고 피부에도 발라대고, 네, 코팅벽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 면역력 장벽이라 표현하죠. 그 코 안에 있는 어떤 코팅벽도 그 면역 장벽입니다.
그 면역 장벽을 형성해서 이물질까지 배출할 수 있는. 네. 또 코 안에는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의 필터와 같은 코털이 있는데요. 이 코털도 요즘 막 심하게 깎아내시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심하게 깎아내시죠. 그러면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코털이 막 밖으로 나오니까 나 이거 미관상 안 좋아해서 막 심하게 깎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또 오미자차와 매실차도 음기 보강에 탁월한 음료이다. 네. 탁월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실은 일본에서는 이제 우메보시라고 해서 이제 매실 씨를 빼고 이제 장아찌를 담아서 그거를 통째로 하나씩 이렇게 씹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정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살균 식품. 네. 그럼 굉장히 대단한 그 살균력이 대단한 그런 이제 아주 국민적인 음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매실차, 매실 그 효소 이런 걸 만드시는데 항상 매실은 제가 봤을 때는 청매실이라고 해서 덜 익은 청매실보다는 황매실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익은 황매실을 씨앗을 빼고 그것도 그 효소를 만드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아주 시퍼렇게 덜 익은 청매실 그 다음에 씨앗을 빼기 어려우니까요. 단단하니까요. 덜 익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효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걸 다 걸러내야 되고 그 씨앗에 든 그 독성분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고하셔서 삼국지에도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음기 보강의 비법들을 활용하셔서 그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와 정말 그 발무좀보다도 더 끈질긴 비염, 네, 알레르기성 질환, 알레르기성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네, 알레르기를 극복하시기를 정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봄으로써 네, 확실하게 우리 최고 사령부인 그 머릿속에도 개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잠재 능력을 속에 그 100명의 명의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같이 하고 또 새김으로써 건강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우리 재미난 옛날 이야기와 같지만 만고불변의 원칙 또 만고불변의 거의 뭐 요즘 공예시대는 철칙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인산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과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